2015년 6월 15일 서울 여의도 K물산 본사. 오늘은 창업주의 손자 이민혁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 재벌가의 화려한 세습, 그 완성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스크린에 뜬 이름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대주주, MJ에듀 대표 강민정. 뭐야? 최대주주가 누구라고? 웅성거림 속에서 60대 초반의 한 여인이 단상으로 걸어갑니다. 30년 전, 이 회사는 한 여인의 아이를 빼앗고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은 이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고 그 옆 준혁 상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30년 전 빼앗긴 바로 그 아들이 이 이야기는 1982년 한 여름날부터 시작됩니다. 1982년 8월 서울. 강민정, 27살. 서울 삼성고등학교 수학교사.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장학금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그녀는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과 동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정 씨는 참 선한 사람이야. 동료 교사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였죠. 그녀의 삶은 규칙적이었습니다. 학교와 집, 월급의 절반은 부모님께 드리며 조촐하게 살았죠. 나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 그걸로 충분해. 연애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 이번에 K물산에서 직원 연수 수학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방학 동안의 부업 제안. 민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8월 10일 K물산 교육장. 안녕하세요. 앞으로 4주간 여러분과 수학을 공부할 강민정입니다. 20명의 직원들 사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경수, 29살.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는 유독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수업 후 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확률 이론을 주식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당연히 가능하죠.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화. 수학, 경제,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이 사람, 다르네. 민정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는 매일 수업 후 그녀에게 질문했고 2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청국장을 먹으며 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배우지 못하신 게 한이셨대요. 그래서 저만큼은 꼭 대학 보내시겠다고.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경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아름다우세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 모든 게 존경스러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책상 위엔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하늘색 손수건과 함께 온 쪽지. 언제나 정성스럽게 강의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경수 드림. 그리고 그 주 토요일 경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8월 20일 명동 중앙극장. 둘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경수가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7회를 살며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경수 씨가 좋아요.
경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 씨. 그렇게 1982년 8월 20일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두 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한강을 걸었죠. 경수 씨, 저 노을 정말 예쁘지 않아요? 민정 씨가 더 예뻐요. 경수는 그녀를 아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항상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9월이 되어 민정은 학교로, 경수는 회사로 돌아갔지만 매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느꼈습니다. 경수가 회사 이야기를 할 때면 어딘가 무거운 표정을 짓는다는 걸.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 10월 어느 일요일 남산. 단풍이 물든 서울을 내려다보며 경수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신분에 대해서요. 신분이요? 경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K물산.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예요. 순간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제 집안 배경이 아니라 진짜 제 모습으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경수 씨, 저는 경수 씨를 믿었어요. 저도 진심이에요. 신분을 숨긴 건 잘못했지만 민정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랑이요? 네. 사랑해요, 민정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경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민정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교사인 나와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경수 씨,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설득할 거예요. 믿어줘요, 민정 씨. 제가 꼭 해낼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어두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10월 말, 경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K물산 회장 이종우와 부인 박순례. 응접실에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누구냐? 강민정이라는 분입니다. 수학교사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순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교사? 집안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정 씨는 인품이 중요하지 않다고? 박순례는 냉소했습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K물산의 후계자야. 내 결혼은 회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란다. 하지만 어머니, 됐어. 그 여자 신상을 알아봐야겠구나. 사흘 후, 박순례는 사설 조사기관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강민정, 27세. 부친은 공장 노동자, 모친은 식당 종업원. 월세 단칸방 거주. 보고서를 던지며 박순례가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과 혼인? 절대 안 돼. 어머니, 민정 씨는 경수야, 정신 차려. 우리가 누구랑 사돈을 맺느냐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다는 걸 모르니? 최소한 제게 중견기업 딸이나 정치인 집안이어야지. 사랑으로는 안 됩니까? 사랑? 박순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거니?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책임이 있어. 경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정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박순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그 여자를. 11월 초 어느 토요일 오후
민정은 학교 앞 카페에서 경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이시죠? 뒤에서 들린 낯선 여자 목소리. 돌아보니 고급 코트를 입은 50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저는 이경수의 어머니 박순례입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박순례는 민정 맞은편에 앉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우리 경수와 헤어지세요. 네.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요. 경수는 기업 후계자예요. 당신이랑은 격이 다르다고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수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박순례는 비웃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돈 없으면 사랑도 식어요.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매일 주눅 들며 살 자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집안 재산 때문 아니에요? 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경수 씨의 신분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처음엔 평범한 회사원인 줄. 그래서 더 위험하죠. 당신은 우리 세계를 몰라요. 박순례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5천만 원? 1억? 저는 욕심이 크네요. 좋아요. 2억 드릴게요. 그러니 경수 앞에서 사라져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앉아요. 박순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그 공장이 누구 계열사인지 알아요? 민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맞아요. K물산 협력업체죠. 한마디면 당신 아버지는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당신 교사직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 아는 사람 많거든요. 이럴 순 없어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박순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히는 게 세상 이치예요. 당신이 현명하다면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민정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메스꺼움, 어지러움. 설마, 병원을 찾아간 민정.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시네요. 의사의 말에 민정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6주면 거의 2달 가까이 됐어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민정은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 경수 씨의 아이.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한강변. 민정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경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민정 씨, 걱정하지 마요.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결혼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설득할게요. 아니, 설득이 안 되면 저 혼자서라도 민정 씨를 지킬게요. 경수 씨, 믿어요, 민정 씨. 우리 아기 꼭 지킬게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의지만큼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하자 박순례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임신을 시켰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해야 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지워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수는 분노했지만 박술래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유산에서 제외할 거야. 회사도 재산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 상관없습니다. 저는 민정 씨와. 그래, 좋아.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봐. 그 여자랑. 박술래는 경수를 미국 출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3개월간의 강제 출장. 경수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비행기표까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정 씨, 미안해요. 3개월 후에 돌아오면 바로 결혼할게요. 꼭. 괜찮아요, 경수 씨. 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경수가 떠난 후 박술래는 다시 민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민정의 집 앞에서였습니다. 강민정 씨, 나와요. 누구세요? 아버지가 문을 열자 박술래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뭐라고요? 임신을 했다면서요? 지워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민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그래요? 그럼 나아요. 대신 박술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거든 우리 집으로 보내요. 그게 아이와 당신이 살 길이에요. 당신 혼자서 뭘 어떻게 키워요? 교사직도 잃고 미혼모 낙인 찍히고 아이만 불쌍해져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없어요. 내가 보장해요. 박술래는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5억입니다. 아이를 순순히 넘기면 이 돈 드릴게요. 당신 부모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민정의 아버지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나가시오. 나갈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들이 거부하면 내일 당장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박술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1983년 5월 민정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 우리 아들 경수 씨 꼭 닮았어.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3일 후 병원에 박순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강민정 씨, 이게 양육권 포기 각서예요. 서명하세요. 안 해요. 제 아이예요. 당신 아버지 어제 공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곧 연락 올 거예요. 당신 교사직도 곧 날아가요. 민정은 너무나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제발 아이만은, 이 아이는 이씨 집안의 핏줄이에요. 당신이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박술래는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간호사가 아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민정은 비명을 질렀지만 산후 약해진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면 5억 드릴게요. 거부하면 당신은 평생 미혼모로 범죄자 취급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아이 유괴범으로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결국 민정은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로 범벅이 된 각서에 아기는 박술래의 품에 안겨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정은 병실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이는 빼앗겼습니다. 퇴원 후 민정의 계좌에는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워했지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술래는 경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정이가 5억 받고 아이를 포기했어.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경수는 절망했고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도 사랑도 직업도 자존심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녀는 몇 달간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TV에서 우연히 들린 뉴스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983년 8월, 민정은 방 안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밥도 거르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민정아, 밥 좀 먹어라. 엄마 속이 타들어간다. 어머니의 걱정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매일 같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 K물산의 주가가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섬유 부문 대규모 적자와 해외 투자 실패로 민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K물산?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TV 화면에는 K물산 본사 건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 회사가 내 인생을 망쳤지.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힘이 있어야 해.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처음으로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엄마, 저 은행 좀 다녀올게요. 민정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딸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은행. 민정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 정확히 5억 원. 이게 내 아이의 값이라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값이 아니야. 이건 복수의 미천이야. 민정은 증권회사로 향했습니다. K물산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죠? 현재 주당 4,200원입니다. 작년 고점 대비 60% 하락한 상태고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주세요. 네. 5억을 전부요? 네. 전부요. 직원은 놀랐지만 민정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정은 K물산 주식 11만 9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전체 주식의 0.5%, 작은 지분이었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민정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제면, 기업 분석, 주식 시장. 수학교사였던 그녀에게 숫자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위험해. 반대로 이 회사는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네. 미래 가치가 있어. 그녀는 기업을 분석하는 법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K물산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6개월 후 K물산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성공하면서 주가는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민정의 투자금은 8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됐어.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자.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1984년. 민정은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그녀의 수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단순하게 풀이하는 능력, 학생들의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감각. 선생님, 강의 정말 최고예요. 저 이해했어요. 처음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민정은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에듀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강민정 선생님, 저희 학원의 간판 강사가 되어주세요. 조건이 뭔가요? 연봉 3천만 원. 그리고 수강료의 30%를 인센티브로 드리겠습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민정은 승낙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 민정의 강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민정 쌤 강의 들으면 수학 1등급 보장, 수포자도 살리는 전설의 강사, 한 반에 300명씩 들어차는 대형 강의실. 민정은 밤 12시까지 강의하고 새벽 2시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좋아, 설명해 줄게. 먼저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모두 주식 투자로 돌렸습니다. 1987년 그녀의 연봉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990년 5억, 1995년 10억.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버시는데 왜 좋은 집으로 안 이사 가세요? 제자의 질문에 민정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돈은 다른 곳에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밤마다 그녀는 증권사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K물산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K물산 중국 진출. 좋아. 주가 오르겠네. 신규 사업 투자. 이건 실패할 거야. 단기 하락 예상. 그녀의 예측은 거의 정확했습니다. 수학적 분석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집요한 관찰. 민정은 K물산 주식을 계속 모았습니다. 1995년 그녀의 지분은 3%가 되었습니다. 2000년 5%, 2005년 8%.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지 않았으니까요. 2008년 민정은 자신의 교육회사를 설립했습니다. MJ에듀. 민정민 마이너스 융의 이니셜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직접 사업을 해야겠어요. 그녀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민정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올 거야.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온라인 교육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MJ에듀는 업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민정의 자산은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K물산 주식을 MJ에듀 명의로 이관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인 명의로 흩어져 있던 K물산 주식을 모두 법인 명의로 통합했습니다. 2014년 말 MJ에듀가 보유한 K물산 주식은 28.5% 최대 주주였습니다. 이씨 일가가 보유한 25%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민정의 눈빛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한 복수, 그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도 민정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매년 5월 15일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민정은 그날만큼은 모든 일정을 비웠습니다. 오늘은 회의 없습니다. 비서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혼자 케이크를 사서 조용한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민정은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준혁?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가 된 그 아이. 사설 조사를 통해 그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준혁 씨는 현재 K물산 전략기획팀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하지만 뭔가요?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습니다. 이복 동생인 이민혁 전무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고 준혁 상무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민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민정은 자료를 보며 울었습니다. 준혁의 사진, 아버지 경수를 닮은 눈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이마.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더 가슴 아픈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수는 2010년 60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수 씨, 민정은 그의 부고를 뒤늦게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미워했겠죠. 돈 때문에 아이를 판 여자라고. 그녀는 경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사람들 눈을 피해. 경수 씨, 미안해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녀는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을 만나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15년 3월, 민정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K물산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초라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이준혁 상무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경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적인 일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안 됩니다. 약속 없이는. 그때 준혁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이 상무님. 차가 멈췄고 준혁이 내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정은 준혁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키 180cm, 단정한 정장, 피곤해 보이는 눈. 내 아들, 이렇게 컸구나. 저는 당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준혁은 미간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민정의 간절한 눈빛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 당신의 아버지 이경수 씨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제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아세요? 그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말도 안 돼요. 제 어머니는 송미라입니다. 송미라는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를 봐요, 준혁 씨.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983년 5월 15일, 당신은 3.2kg로 태어났어요.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고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유난히 컸죠. 준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민정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산부인과 기록, 그리고 젊은 시절 이경수와 찍은 사진. 이게 아버지? 사진 속 경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민정이. 우리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 할머니가 반대했죠.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저한테서 빼앗아 갔어요. 그럴 리가.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민정은 양육권 포기 각서 사본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협박당했고 약했고 미안해요.
준혁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늘 혼자라고 느꼈는지 이제 알겠네요. 준혁아, 할머니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늘 민혁이만 챙겼죠. 저는 늘 이방인 같았어요.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 준혁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세요, 어머니?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민정은 준혁에게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K물산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도. 어머니가 MJ에듀 대표이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MJ에듀가 K물산 주식 28.5%를 보유하고 있어.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총에서 응,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진실을. 민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2015년 6월 15일 K물산 정기 주주총회. 여의도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에는 이민혁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만요. 법무팀장이 급하게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의장님, 최대주주 측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최대주주? 우리 집안이 최대주주 아닌가? 아닙니다. MJ에듀가 28.5% 지분으로 최대주주입니다. 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MJ에듀? 그게 뭐야? 교육회사 아닌가?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최대주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하지만 당당한 자세.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J에듀 대표이자 K물산 최대주주 강민정입니다. 할머니 박술래는 무대 한쪽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오랜만입니다. 박순례 여사님. 민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는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인의 아이를 돈으로 빼앗았죠. 5억이었습니다.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습니다. 출생증명서, 양육권 포기 각서, 그리고 송금 기록. 1983년 5월 18일 박순례 여사는 제게 5억 원을 주고 제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건 합의 하에. 합의요? 협박이었죠. 일자리를 빼앗고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민정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준혁 상무입니다. 뭐? 말도 안 돼.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친어머니이십니다. 민혁은 경악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송미라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었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알았어.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어머니는 홀로 날 키우지 못한 슬픔을 안고 살았어. 그리고 저 혼자서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5억 원으로 이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모았습니다. 교육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투자했죠. 복수 때문에. 네,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정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박술래가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너 때문에 경수가 평생 불행했어. 그건 거짓말을 한 당신 때문이에요. 경수 씨에게 제가 돈 받고 아이를 팔았다고 거짓말했죠? 박술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정은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회장직을 제 아들 이준혁 상무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가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장내는 환호와 반대의 목소리로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28.5%의 지분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단상으로 걸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공개적인 상봉이었습니다. 그날 K물산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다. 30년 복수. 대단해.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민정과 준혁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총 일주일 후 박술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민정은 병문안을 갔습니다. 왜 왔어? 박술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 아니요. 용서한다고 말하려고요. 박술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민정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아들을 지키려 했던 거겠죠. 비록 방법이 잘못됐지만 나는 경수를 위해서 알아요. 하지만 경수 씨는 불행했어요. 평생요. 박술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편히 가세요.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3일 후 박술래는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83세. 장례식장에서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2주 후 민정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유한 K물산 주식 전량을 아들 이준혁에게 무상 증여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28.5% 지분이면 시가로 약 3천억 원인데 세금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 사업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증여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증여세만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은 또 벌면 돼. 중요한 건 내 아들이야. 2015년 7월 1일 이준혁은 K물산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장.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강민정은 평생을 혼자서 버텨오셨습니다. 저를 잃은 슬픔을 안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앞으로 저는 어머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객석 맨 뒤에서 민정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행사가 끝나고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수고했어, 준혁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전부 다. 아니야. 내가 잘했어. 민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대신 자주 만나자.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경수 씨, 우리 아들 잘 컸어요. 당신을 닮아서 멋진 사람이 됐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살아볼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강민정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한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닌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라는 것을요. 민정과 준혁이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비칩니다. 이준혁 회장은 K물산을 윤리 경영으로 변화시켜 업계 1위로 성장시켰습니다. 강민정은 MJ에듀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는 지금도 매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의 복수와 사랑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